미국 열강이 장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라는 부분을 빼버렸죠.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싫으니까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건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역TV 장의사입니다. 시작합니다. 역사 강사들이 왜곡하는 뻥역사 때려잡기 1탄. 오늘은 이승만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대표적 선동과 뻥역사인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만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았다는 것, 우선 이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자, 그것에 앞서 우선 독립운동가로서의 이승만을 보면 그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조선인의 실력을 우선 양성하자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안창호와 비슷하지만 문제는 그가 무장투쟁론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의미가 없다고 깎아내리는 쪽이었다는 거죠. 그는 하와이 교민사회에서 박용만을 몰아냈고 임시정부에서도 무장투쟁론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가 택한 방향은 외교 독립론이었죠. 결국 어느 쪽도 그것이 조국의 독립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으니 오늘은 하지 않기로 하고, 우선 이승만에 대한 가장 큰 오해이며 대표적인 뻥역사를 보면 이승만이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일명 위임통치 청원서 사건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신다면 이승만을 깔 때 꼭 써먹는 문장이 있는데,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이승만은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신채호의 발언인데요. 아주 선동하기 딱 좋은 문장이죠. 그러니까 이승만이 일본에 지배당하는 조선 반도를 전 세계의 지배를 받게 팔고자 했다. 이런 논리인데, 이승만이 국제연맹에 한국의 위임 통치를 맡아달라며 당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청원했다는 사실은 분명 팩트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임정 내에서도 이동희를 비롯한 공산당파나 하와이 박용만 세력, 중국의 독립단체들은 이승만에게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선동이고 뻥역사인지를 보면 우선 그 위임 통치의 내용에는 장래 완전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 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넣어달라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뻥역사 강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위임 통치 청원서는 당시 이승만과 정한경의 작품인데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김규식 역시 거의 똑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보내기 위해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규식을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거기다가 이 청원서를 보낼 때 그것을 결정한 1918년 당시 파리 강화회의 한인 대표를 선출한 대한인국민회의 총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안창호입니다. 당연히 안창호는 이 청원서의 내용과 그것을 전달하려는 대표단의 의중을 보고받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안창호도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인가요? 자, 역사 강사란 사람들이 어떻게 뻥역사를 세뇌하고 구라를 치냐면, 애당초 이 방법은 일본의 지배하에 묶이면 다음 방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단순한 식민지로 조선을 먹은 게 아닙니다. 조선은 어떤 식민지와도 그 근본적인 위치가 다릅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일본과 동등한 입장에서 교류를 해왔고 침략을 실제 물리친 적도 있죠. 때문에 일본은 조선 그 자체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세계사를 봐도 조선같이 열강에 쳐들어와 식민지를 만든 다음 당연히 차별이 있지만 표면적으로라도 자국과 동일시하며 예컨대 내선 일체 같은 논리를 내세우며 조선과 일본은 본디 하나,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예 동화시키려 한 예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는 진짜 식민지인 자체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임 청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차선책입니다. 그러나 잘 보면 이것은 일본의 지배를 일단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지, 청원서 자체에 일정 기간 후 한국의 독립을 인정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며, 또 이 과정에서 이승만과 같이 청원서를 제출한 정한경은 당시 아시아 잡지 5월호에 일본이 한국민을 공정하게 대하고 있다는 일본의 날조를 인정받으려면 일본은 한국의 1. 완전 독립, 2. 자치, 3. 최소한의 참정권, 3개 중에서 반드시 하나는 허가해야 한다고 기고했습니다. 또한 청원서의 내용에는 분명히 국제연맹의 밑에 두었다가 한국의 완전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있고, 일본의 강제 병탄에 대한 비난과 일본의 만행, 그리고 한국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희망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한경이 낸 청원서뿐 아니라 김규식이 낸 청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이 뻥역사를 세뇌당하기만 했지 정말 이승만과 정한경이 냈다는 그 나라를 팔아먹은 청원서의 핵심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와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1500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옵고, 또 이 회의에 모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들의 자유 염원을 평화회의 석상에서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반도는 모든 나라의 이익을 제공할 중립적 통상 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조치는 극동에 새로운 하나의 완충국을 탄생시킴으로써 동양에 있어서 어떤 특정 국가의 확장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게 신채호와 그 역사 강사들이 없는 나라를 팔아먹었다 주장하는 이승만과 정한경이 윌슨에게 보낸 청원서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나라를 팔아먹는 문장이라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어디가 그렇죠? 여러분이 이 냉철한 국제 정세에 대한 감각을 당시 가진 사람이라면 한국의 즉각적인 완전 자주 독립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사 강사들은 이승만이 왜 저러한 외교를 펼쳤는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에 반발한 신채호의 내용만을 가져와 이승만은 나라를 팔아먹었다라는 선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청원서 제출에 동의한 안창호나 거의 비슷한 내용을 제출한 김규식, 그리고 이를 승인한 김규식의 신한청년단 보스 여운형 보고는 왜 나라를 판 매국노라고 안 합니까? 그 역겨운 진영 논리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더구나 파리 강화회의 당시 일본은 오히려 승전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청나라, 소련을 박살내고 그야말로 열강 중에서도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장투쟁이요? 무장투쟁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조국의 독립을 절대 가져오지 못한다는 생각 역시 당연한 거 아닙니까? 조국의 즉각적인 완전 독립이 당연히 최선책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방법이라도 시도를 해보는 거잖아요. 역겨운 게 이러한 과정이나 저 청원서의 진짜 내용을 일부러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인도의 국민적 영웅 간디는 영국군 장교로 복무한 적도 있고 영국에 반항한 청년 단체를 스스로 때려잡은 적도 있으며 영국의 군사적 협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인도는 아예 식민 통치 기간 중기 이후부터는 영국의 협력함으로 독립을 약속받는다, 이렇게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간디를 비난합니까? 왜 비난을 안 하죠?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결국은 조국의 독립에 있음을 알고 있다고요. 이승만과 정한경, 김규식이 제출한 청원서는 그 목적에 분명히 조국의 독립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뻑력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신채호가 말한 문장 하나를 가져와서 역사를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현실적 차선책입니다. 당연히 저 두 사람도 즉각적인 조국의 독립을 원해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하고 대신 독립을 약속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을 까는 역사 강사의 강의죠. 잘 보세요.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건 현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국제연맹이 대신 일본 대신 우리를 통치해달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싫으니까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교묘하게 이 청원서의 진짜 핵심 내용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라는 부분을 빼버렸죠. 어처구니 없게도 저기 떠있는 진짜 바로 앞 내용이 한국의 독립 보장인데 그걸 빼고 그 아래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승만과 정한결이 간절하게 우리 좀 일본 대신 지배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해놨잖아요. 저기서 빠진 조국의 독립을 대신 보장하는 조건으로가 이 청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요. 진짜 보다 보니까 전문용어로 빡이 치네요. 진짜 저 사람의 선동을 위한 기술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원서 자체의 목적이 조국의 독립에 있음이 명확한데도 일부러 뺀 거 보세요. 또한 아래 내용도 보세요. 이승만은 국내 정치적으로는 진짜 쓰레기지만 외교, 국제 정치적으로는 정말 놀라운 안목과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승만은 그렇게 한다면 조선 반도를 중립화로 놓고 그럼으로써 중립적 통상지대와 완충국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이승만이 어떻게든 조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한 하나의 케이스인데 이러한 구절들을 일부러 빼고 그냥 국제연맹에 한국의 위임 통치를 요청한 부분만을 떼어 강조하면서
예컨대 이승만을 이완용과 같이 나라를 팔아먹은 쓰레기라 설명하죠. 아니 이 시도 자체가 애국 아닌가요? 여러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게 이완용과 같아요? 그리고 이것에 동의한 김규식이나 안창호는 일부러 빼는 그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코미디인가 보면 그 이승만을 매국노라고 한 신채호가 난리를 친단 말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승만을 맹비난하며 국무총리를 별도로 뽑자는 신채호 때문에 조소왕이 동의하여 이루어진 이승만, 안창호, 이동영 3인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는데 정작 이승만이 당선됩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신채호나 일부 세력이 난리를 친 거지 이 위임 청원서 자체에 이승만을 진짜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이야기 역사 강사들이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신채호나 그 돌대가리 역사 강사들은 이 시도 자체가 진짜 국제 정세를 감안한 고도의 단계적, 점진적 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 어떻게 이완용의 매국 행위와 같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것은 이승만과 정한결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분명히 미주사회의 또 다른 실력자, 국민의 중앙총회장 안창호와 한인 임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그 김규식조차도 같은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어떤 인간들이 일부를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한 문장을 빼거나 더하면 애국자는 역적이 되고 역적도 애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뻥역사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김원봉이 독립운동의 영웅이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그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자료로 노동신문에서 김일성을 찬양하고 6.25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 선동하고 불량미를 생산하고 난파 간첩을 보내고 전시 장관을 한 내용을 일부러 설명한 걸 여러분들도 다 보셨을 겁니다. 저는 뻥역사를 때려잡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 장의사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는 숙제입니다. 황모 씨라는 뻥역사 강사가 왜 앞에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를 빼버렸을까요? 여러분 그걸 빼면서 한 말, 이 말에 모든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싫으니까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승만이 주장했던 외교 독립의 한계가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드러난 거고, 그래서 단재 신채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도 역사적 팩트이지 않습니까? 이완용은 있는 나라를 팔더니 이승만은 없는 나라까지 팔아먹는단 말이냐. 여러분 이게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사 강의가 아닙니다. 정치질을 하는 것이며 그것도 아주 악질적으로 사람을 세뇌하고 망가뜨리며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게 진짜 몰라서 그렇다거나 이 사람이 머리가 딸려서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진짜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